드디어 정말 지금처럼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도 팔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. 그냥 "아 이거 왜 안 팔려?" 이렇게 가만히 있었으면 이거 10년 지나도 안 팔리는 물건이에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이번에는요 열북님의 사연인데요. 제가 오랜만에 우리 열북이 사연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 주고 싶어서 제가 이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요.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경북 영주, 정말 인구가 10만이 조금 넘는 작은 도시에, 그것도 정말 나홀로 중에 나홀로 몇 세대가 안 되는 행복타운이라는 집을 가지고 있는 열북님이 이 집을 어떻게 팔아야 되냐요?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정말 정석을 설명을 드렸는데 드디어 정말 지금처럼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도 팔렸다고, 잔금이 남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. 열북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알면 여러분들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, 100군데 이상 부동산에 무조건 다 뿌리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.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만 이렇게 쳐봐도 부동산이 쪼르륵 나오잖아요. 경북 영주라는 곳이 정말 작은 소도시예요. 그런데 네이버에 너무 작은 시골이어가지고 부동산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이 열북님께서 호갱로노, 네이버 부동산, 있는 부동산 리스트는 다 리스트업을 했는데 이것도 안 되니까 울산에 거주 중이신데 영주까지 가서 주변에 있는 걸 다 일일이 사진으로 찍어 오신 거예요. 찍어 와서 리스트 만들고 몇 군데 가가지고는 정말 좀 잘 내달라고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40곳에 뿌렸다고 합니다. 40곳. 아니 근데 사실 서울로 치면 40곳에 뿌린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경북 영주는 인구가 1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정말 소도시예요. 제가 다녀왔던 곳 중에서는 동해시랑 약간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. 제가 동해시의 분양권을 좀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진짜 손에 꼽히더라고요. 그리고 이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현지 부동산은 아예 안 해요. 서울에서 이제 부동산 하시던 분이 내려가서 동해시 부동산 분양권을 하는 거예요. 현지 분들은 분양권 같은 거는 뭐 잘 안 하는 거예요. 제가 동해시 갔을 때도 정말 한참을 걸어가야지 부동산 하나 있을까 말까? 진짜 힘들었었거든요. 그런데 이 열북님이 진짜 노력을 하셔가지고 40군데를 내놨어요. 그랬더니 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. 보러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두 번째로 솔루션을 드렸던 게 그 집 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. 가격을 내고를 해주세요.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그 집이 사실은 그렇게 비싼 집이 아니에요.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조금 넘는 그런 집이었었거든요. 정말 비싼 집, 몇 억대 집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깎아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. 1000만 원, 2000만 원 정도 깎아줘야지 아 좀 이게 금매다. 이제 금매 기준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10% 이상인 거거든요. 근데 이 집의 매매가가 1억이다. 한 10% 정도 된다. 그러면은 이제 10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00만 원을 깎아드렸다고 합니다. 그랬더니 이제 한 3번 정도 집을 보러 와서 중도금까지 넣고 이제 잔금이 남았다라고 하는데 이 열북님이 피드백을 주신 게 정말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. 사람들이 왜 대단지, 인구 많은 도시의 부동산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지 정말 크게 느꼈다라는 거예요. 인구가 많아야지 매수할 수 있는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경북 영주같이 인구가 이렇게 적은 곳에는 매수 수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. 경북 영주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세대수가 되게 많은 그런 아파트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팔기가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. 그런데 이 도시 자체도 적은데 그 도시 내에서 정말 나홀로의 세대수도 몇 개 안 되는 거다. 이건 진짜 이번에 열북님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매도가 된 거지 그냥 이거 왜 안 팔려 이렇게 가만히 있었으면 10년 지나도 안 팔리는 물건이에요. 그런 아파트, 그런 빌라 정도의 상태라고 하면 서울에서도 팔기 힘들어요. 저도 서울에서 처음에 투자를 했었던 게 빌라였었거든요. 항상 부동산에 내놨었어요. 제 빌라 팔아달라고. 그런데 이 빌라 한 5년 만에 팔았을 거예요. 안 팔립니다.
그것도 장이 엄청 좋아야 돼요. 일반적으로 이제 장이 좋다라는 거는 전세로 살던 사람이 매매로 넘어오는 시점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러면 한번 이렇게 확 가격이 뛰기 시작해요. 고때 요런 안 팔리던 어떻게 보면 못난이들도 팔리기 시작해요. 요 타이밍 아니면은 요런 집들 못 팝니다. 이런 빌라들은. 일반적인 아파트하고 빌라하고는 완전히 달라요. 근데 이 빌라를 열북님이 사셨다. 그리고 또 이번에도 느꼈다고 말씀을 주셨던 게 뭐냐면 관리가 편해야 된다. 가까운 데 집을 사야지 멀리 사면 안 된다. 요것도 느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. 저도 지방에 있는 아파트가 4채 정도 있었어요.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. 하나는 여수에 있었고 원주에 3채가 있었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그냥 다 매도를 해버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관리가 안 돼서였어요. 특히 여수 같은 경우에는 그때만 나더라도 4시간이 걸렸었거든요. 뭐 세입자가 뭐 해달라 뭐 얘기를 하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.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내가 만약에 서울 사람이야. 지방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KTX로 1시간 내 정도 있는데 요 정도까지가 제가 봤을 때 약간 마지노선이에요. 만약에 그걸 넘어간다라고 하면 연고가 있는 게 좋습니다. 본가가 있다라든지 안 그러면 내가 대학이라도 거기서 나왔다라든지 지인들이 있거나 아니면 한 채를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채를 사야 돼요. 그래서 그거 전담으로 해가지고 한 해 부동산에 다 맡겨버려야 되는 거죠. 그렇게 하면은 내가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힘듭니다. 열북님도 울산에 계신데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힘들었다. 근처에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하는 게 맞구나. 피드백을 주셨어요. 그리고 또 하나 또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 공인중개사 분들께 드리는 그 수수료 있잖아요. 법정 수수료가 있어요. 그게 작년에 아파트의 경우 반값으로 내려갔잖아요. 근데 이 법정 수수료라는 게 한계가 정해져 있는 거지 그 이하로 받을 수는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전 단 한 번도 수수료를 깎아보지는 않았어요. 수수료를 더 드릴 수는 있어요. 만약에 내가 원하는 기간에 원하는 만큼 빨리 빼준다고 하면. 그런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면 미리 딱 말씀을 하셔야 돼요.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요 수수료밖에 못 줍니다. 이렇게. 그거는 진짜 최악의 경우인 거죠. 보세요. 갭 투자를 했어요. 말빨이 좋아가지고 전세 구할 수 있다고 해서 매수했어요. 근데 전세가 안 구해지네? 계약금 날리게 생겼어요. 근데 다른 부동산에서 와서 손님 데려가 전세 맞췄어요. 나눠서 그거 하겠지만 그분한테는 말씀을 드려야죠. 수수료 다 못 드립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죠. 근데 그런 경우가 나오면 안 되겠죠. 대부분 경우는 저는 수수료를 깎거나 그런 적은 없고 오히려 더 많이 드리겠으니까 좀 잘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. 사람이 또 인센티브로 움직이는 거잖아요. 사실 수수료 그 얼마보다 집이 더 빨리 나가고 좋은 가격에 나가는 게 더 좋으니까 수수료는 상황에 맞게끔 이들이들하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열북님 정말 제가 그 집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면서도 과연 나갈까? 좀 약간 걱정이 됐었거든요. 나갔다고 하니까 정말 축하드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다음번 투자는 진짜 알짜 입지에 세대수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곳에 꼭 투자하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어썸 레터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해주세요. 그럼 다음에 뵐게요.